안녕하십니까. 고양시 1등 부동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고양시 아파트 오를 일만 남았다 제 2탄입니다. 1탄에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1탄을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1탄 내용을 보시고 오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으면 여기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특히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특히 일산 아파트 우상향으로 쫙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올라갈 때까지 할 거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일산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산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앞으로 오를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남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이게 북조선이랑 가까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죠? 서로 곧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매일 포 쏘고 쌩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평도에 포 쏘고 직접 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은 나날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파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산도 근접성이 북한과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기 와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북과 화해 무드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JDS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 협정 개발 같은 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소원하던 관계가 좀 유해진 관계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성공단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남쪽 자금으로 공단이 만들어지고 북한 인력이 와서 여러 기업들이 상생했듯이 뭐 JDS 뭐 평화 그 북한과 협업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고 이제 JDS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일 북한 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 JDS 지역에서 일하고 또 저녁 때 퇴근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북한 노동자의 어떤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북한과 잘 협업해서 상생, 공생하는 길입니다. 정말 통일이 되면 더 좋겠죠. 통일이 되면 뭐 누구 말 맞다나 완전 대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히 그 일본 놈들이 무시 못하는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한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살긴 좋지만 살기 좋은 도시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25년, 27년, 이쪽 백마마을 지역은 뭐 25년 정도 되었는데 아파트가 너무 낡았다고 할까요? 뭐 계속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뭐 살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자체가 원체 낡아서 수도관 청소를 할 때 녹물이 나올 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어쨌든 너무 낙후돼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드타운 역할을 일산이 사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서 잠만 자고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서울 출퇴근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3호선 같은 경우에 강남까지 가려면 삥삥삥삥 돌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너무 힘든 거죠. 출퇴근하는데 3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 초죽음 됩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짜증 확 납니다. 전철 타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오늘도 3시간을 전철 타고 버텨야 되니까.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존나 버티는 직장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존버하면서 3시간 전철을 타면서 버티지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베드타운으로서는 결코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퀘이컬처밸리, 한류월, 키텍스, 3차 전시장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2만여 명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도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2025년까지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족도시가 되면 우리도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이 백마마을에서 장항동, 일산 테크노밸리까지만 출퇴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건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2차 신도시인 파주 운정지구의 개발이 오히려 일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대란 하는데 자유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교통대란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혀 있는 생각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는. 그런데 자유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뒤쪽으로 해서 중산, 탄현로, 일산역 이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큰 딸아이가 공무원이라서 가끔 파주에 데려다 줄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돼지열병 그 보초 지키는데 참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밤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당연히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죠. 그죠? 제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파주를 심심찮게 돼지 덕분에 다니고 있는데 이쪽 길이 잘못 들어서면 출퇴근길에 들어서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이제 파주 운정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를 국가에서 발표해 놓고 교통망 시설을 엉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교통망은 정말 개판입니다. 파주 운정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다시 지금 일산으로 나오려고 길을 쓰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거죠. 다들 괜히 들어갔다라고 후회합니다. 저도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이 있다면 속상해 하시지만 말고 전 빨리 털고 훌훌 털고 나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친척이면 전 좀 손해 보더라도 빨리 팔고 나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빵 하고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고양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이 아싸 하고 고양시에 오겠습니까? 바보 같은 발상이죠. 겨우 고양시 사람들이
뭐 서울과 물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서 혹시 무주택자가 뭐 나중에 분양받아서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라면 뭐 절대 창릉에 가지는 않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릉이 일산처럼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입지를 갖추려면 37년 걸립니다. 최소한 37년. 왜? 만들려면, 지금 이제 일산이 27년 되었는데 만들려면 37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어제 그 시즌2 앞으로 고양시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 2부를 찍다가 손님이 왔죠, 그죠? 제가 이 영상 바로 전까지 이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그 손님이 왔을 때 끊어지는 장면이 어색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차에서 앞으로 고양시 아파트값, 특히 일산 동구 서구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 해서 핵심은 첫 번째, 조정지역 해제 건입니다. 지금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인데 아파트 개투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현재 공인중개사님 지금 집 보러 집 보여주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 분당 테크노밸리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은 기업 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채워주는 GTX. 그러니까 KTX가 지하 수십 미터 밑에서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GTX 그러면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18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네 번째는 대곡 소사선 백마역에 들어온다입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3호선 마두역, 정발산역, 주염역, 대화역 이렇게 가는 3호선이 있는데, 그 3호선, 지금까지는 3호선이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교통 편에 있어서. 그런데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마두역에서 살면 마두역에서 대곡역에 가서, 대곡역에서 김포공항 가서 다 갈아타는, 두 번이나 갈아타고 여의도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갈아타는 거 참 싫어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백마역에서는 대곡역에서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바로 김포공항역에 가서 한 번만 갈아타면 여의도에 딱 2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호재도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백마역 인근 5단지, 4단지, 뭐 1, 2, 3, 4, 5, 6단지 전부 다 오를 겁니다. 얼마나 오르냐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한다고 해서 뭐 그게 맞아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 1억 정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 사견이고, 그러면 제가 발표할 때마다 일산 테크노밸리 완공되면 1억 오르고, 또 GTX 개통되면 1억 오르고, 대곡 소사선 개통되면 1억 오르고, 또 리모델링 시작되면 1억 오르고, 그러면은 정말 우상향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절대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자, 대곡 소사선이 그러면 왜 좋으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주변에 굉장한 경제개발 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안 떴어요.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를 딱 발표했습니다. 대곡 소사 그 핵심 기점, 이 대곡역이
6개 노선이나 중첩됩니다. 교통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다 이제 개통이 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이 호재는 누가 받게 될까요? 대곡역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바로 한정거장 떨어진 곡산역은 안 서니까 대곡 소사선이 대곡역 서고 바로 백마역 섭니다. 그러니까 한 역세권으로 한 정거장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 대곡역이 개발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호재들을 백마역에서 거의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마역 주변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자, 네 번째로 대곡 소사선이 백마역에 들어온다. 이게 백마역 강촌마을, 백마마을 강촌마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교육 학군과 사교육 학군입니다.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왜 이렇게 앞서갈 수 있냐면 저쪽 서구 쪽에는 주역고하고 대진고 학교 2개가 있습니다. 인문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산 서구에는 서연고를 비롯해서 풍동고, 쓰리백, 백마고, 백신고, 백석고, 그 다음에 저동고, 정발고 총 7개나 있습니다. 7개. 2대7인 거죠. 2대7. 게임 스코어가 2대7입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사고 특목고가 다 없어지면 다 일반고화 될 텐데, 일반고에 이제 서열이 생기겠죠, 그죠? 예전에 백석고가 뭐 압도적인 일이었듯이 이런 일반고에서도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7개 중에 고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공교육 학군에 국한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교육 학군도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백마마을에서 15년간 이중화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강실 2개짜리 교습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15년간 이 백마마을에서 이중화학원을 하면서 사교육 학권의 여건이 이렇게 좋은 데가 전국에 통틀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사교육 학원 덕분에, 학부모님들 덕분에, 학생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5년간 제가 그 백마마을 학원가에서 이중학원 15년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15년 동안 이중학원에 다녔거나 이중학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의 배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부모님 덕분에 제가 15년간 2 딸아이 잘 키우고 가장으로서 그나마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자,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5번째, 공교육 학군과 잘 갖추어진 사교육 학군이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수능 시험 때까지 이사할 사람이 없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아파트 알아보시고 저 멀리 다른 동네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촌마을, 백마마을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순전히 학군 보고 옵니다. 여기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전학시켜 놓기 위해서. 학기 중에 전학 오면 다른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려서 혹시 왕따 될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방학 중에 많이 전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려면 주소지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야 되니까 이사 성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일기 신도시 중에서 실거주 가치가 평가가 뭐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전국 시군구, 전국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살기 좋은 도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위 안에 일산에서 2개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일산 서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일산 동구가 좀 더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시군구, 전국 시군구 200개가 넘는 서구 시군구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가 올라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살기 좋은 도시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건 그 어느 동네를 비교해도 이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뒤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영화관, 뉴화 백화점 그 건너편에 외돔에 영화관이 있죠. 또 백석역 터미널에 영화관이 있죠. 그 다음에 라페스타에 있고, 또 주염역에도 있죠. 그랜드 백화점에. 이렇게 영화관도 많습니다. 또 대형 병원을 예를 들어 볼까요? 국립암센터, 지금 병마마을 바로 건너면 있죠. 그 다음에 일산병원, 또 그 뉴화 사거리에 들어오는 차병원, 백병원, 동국대학병원, 이렇게 떠오르는 대형 병원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누가 친인척 중에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대학병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아니면 쇼핑센터도 굉장히 많죠, 그죠?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그 백석역 사거리의 그 홈플러스라던가, 아니면 롯데몰, 롯데아파트,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랜드 백화점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이 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왜 이렇게 22평 살다가 25평 살다가 27평 살다가 32평 살다가 이렇게 자기 평수를 이렇게 높여가지 않습니까? 그럴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일가구 다가구 주택자들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이나 백화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마트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호수공원까지 가는 그 중앙로 산책길, 차가 전혀 없는 그 산책길도 좋지만, 호수공원 도착해서 쭉 한 바퀴 산책할 때 정말 좋습니다. 전 좀 복잡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산책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다는 못 돌아요. 너무 길어서 1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저는 거기 나무다리에서, 해수경가 이름이 그런 나무다리에서 이렇게 반바퀴만 돌고 폭포수 그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걸어서 돌아오는데, 하긴 산책하면서 잡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호수공원 경치도 좋지만 그 또 흔들 의자라든가 그네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앉아서 집사람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산은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쫙 올라간다.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느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아파트 가격 그 힘을 받아서 쫙쫙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반드시 오른다, 이 동영상 전에 일부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500 몇 회더라고요, 조회수가. 이게 길이가 33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500 몇 회라는 것은 시청 지속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도 여러분들 덕분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산 아파트 가격 무한정 오른다. 첫 번째, 조정지역 해제. 두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의 건설. 세 번째, GTX 개통. 네 번째, 대곡 소사선 그 효과를 백마역이 볼 것이다. 그래서 백마마을과 강촌마을이 그 효과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일산 사교육학군과 공교육학군이 좋다라는 게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 실거주 가치평가가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